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현실이 이미 됐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한 8, 90석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8, 90석까지는 아니고 한 이제 100석 이상 그리고 뭐 한 많게는 140석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140석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예상을 했었죠. 이런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이 생긴다면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치가 어떻게 생겼던 것이고 히틀러가 어떻게 집권하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아직까지도 모르겠거든요. 왜 도대체 독일의 국민들이 물론 이제 뭐 당시 이제 배상금과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어떤 그 억압을 받았던 거, 프랑스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커졌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공화국 자체를 무너뜨리고 히틀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수장으로서 수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죠. 심지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긴 뭐 장날의 검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실패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했던 게 당시 이제 독일의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저는 오버랩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이재명과 지금의 주국을 봤었을 때는 그 상황 말고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뭐 제가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두 사람은 범죄 혐의자입니다. 사실상 뭐 범죄 확신범이라고 그냥 범죄자라고 불러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관이 없을 정도죠. 조국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다수당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보수가 집권해 왔었던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우리는 뭘 해왔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통령은 윤석열이었으니까 정치에 우리는 관심이 안 가져도 되지 뭐 라고 생각했던 이 안일함 그 안일함 동안에 누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개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정치 집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개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인간들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김남국이 됐거나 장경태가 됐거나 수준 이하의 사회생활도 똑바로 못할 법한 그런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우리를 대표하게끔 된 겁니다. 왜? 딱 그냥 정확하게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총선 결과가 결국에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정말 처절하게 우리는 반성하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시작하기도 전부터 한동훈이 좌파네 성재준이가 좌파네 누가 좌파네 그 난리를 치고 있고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얘네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사이의 어떤 그 우리끼리의 분쟁 우리끼리의 논란을 외부로 표출시키지 않는다. 이게 원래 운동권 세력일 때부터 운동권 때부터 학습이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어. 다 잘나지 않았습니까? 다 무슨 뭐 축구 감독이야. 다 무슨 뭐 히딩크입니다. 그래갖고 막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앉아 있냐.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아유 막 마음에 안 들어 한동훈 좌파. 이래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승리를 하겠냐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분열의 씨앗을 키웠던 거 그분들은 역사가 기억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은 범죄 혐의자죠. 그리고 위선 그 자체입니다. 삼겹살을 먹고도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요. 아니 삼겹살이 아니었지. 소고기를 먹고도 소고기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구라를 쳐야지만 그 심성이 풀리는 인간. 그게 이재명입니다. 툭하면 서민 코스프레 모든 머릿속에 다 서민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 그 위선과 거짓으로 뇌가 진짜 녹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게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개딸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꼴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환상이 그냥 커플인 거예요. 이재명이가 무슨 뭐 반찬이 없다라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내줄 반찬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소금만 있으면 되지. 쿵짝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언제 이재명이가 도대체 소금만 처먹고 살았냐고요. 법인카드로 아침마다 고급 샌드위치에다가 과일까지 겉들여야지만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는데 출장까지 가서도 그 샌드위치를 처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인데 뭔 놈의 소금을 가지고 밥을 처먹겠냐고요. 그게 소금 먹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밖에 못 봤습니까? 제가 보기엔 평생 김혜경 씨도 소금 먹는 모습을 언제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 단식 투쟁, 가짜 단식 투쟁 쇼 할 때 그때 말고만 본 적이 있겠습니까? 김혜경 씨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도 무슨 뭐 소금 달라고 하니까 옳다구나 저랬다 소금 잘 드시죠. 환상의 진짜 커플입니다. 근데 막 보니까 지금 막 법인카드에 대해 가지고 김혜경 씨가 썼던 것도 보니까 지금 막 증언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이재명 저리 가라예요. 이재명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재판에서 조명은 씨가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하시냐? 당시 이제 그 공무원으로 일할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근하면은 관용차를 배차받고 이재명 도지사의 샌드위치, 세탁물을 정리하고 배소연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순회동 도지사 자택에 갖다 주는 일을 주로 했다. 이게 도대체 공무원입니까? 이게 무슨 뭐 노비입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 법원에 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건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뭐까지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까지도 캡처한 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재판에 증거로 냈습니다. 빼박인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얘기 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법인카드 쓴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썼는지 그 카드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린 거 텔레그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도 김혜경 씨를 선거법 위반만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 아직도 기소를 못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이 얼마나 시간이 지금 올해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검찰이 또 배소연 씨가 조명은 씨한테 2021년도 3월 15일 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고요. 이제부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 축하해요. 이렇게 이제 배수진 씨가 보냈대요. 이게 메시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상 공무원으로 뽑혀가지고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게 아니다.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배소영과 이 조명은 씨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모님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혜경 씨를 전담으로 하는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왜? 불법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 2주에 한 번씩 조명은 씨가 김혜경 씨 자택에다가 과일을 올려 보냈다라고 하고요. 그때 샌드위치와 초밥 같은 것도 배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소연 씨가 조명은 씨한테 사모님 내일 샌드위치 또 시켜달라고 하시니까 오전에 샌드위치 얘기해줘요. 사모님 내일 또 내일 그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배소연 씨를 통해서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모님 저희가 1시 좀 넘어서 점심을 준비해 드릴 거고요. 되게 과일 좀 넣어드려도 되나 싶어요. 이런 얘기가 다 법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김혜경 씨가 이런 내용이 딱 공개가 됐을 때 눈을 크게 깜빡거리기도 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조명은 씨가 했던 일을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증인이 피고인을 집 앞에서 마주친 적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김혜경이랑 조명은 두 사람이 마주친 적도 있고 애당초 조명은 씨가 운전까지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김혜경 씨 어떻게 그런데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변호인이 하는 얘기가 김혜경 씨 변호인이 검찰이 자택으로 음식 배달을 한 거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 놀랍게도 김혜경 씨 변호인의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 검찰이 수사가 얼마나 지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이 법인카드를 쓴 거, 초밥을 막 처먹은 거, 과일을 처먹은 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김혜경이를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김혜경 씨 변호인의 얘기가 맞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 완벽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승리를 함으로써 이재명과 조국 이런 진짜 범죄 집단의 발악과 광란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